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너무 많고, 사실 공급량도 많고,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또 많은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500 정도로 보면 30평이면 4억 5천에서 5억 5천 사이 거의 다 분양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호재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고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분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억 5천 5억 없으면 부동산 투자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어느 지역으로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너무 비싸게 분양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금리가 싸니까 대출이자가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또다시 부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어디를 투자하면 이익은 나면 좋지만 오히려 손해도 안 볼 수 있고 진짜 전망도 괜찮은 지역이 어디일까? 그렇게 조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구에 앞으로 예전에는 봉독동이 살기 좋은 동네였다. 그 다음 지산동이 살기 좋았다가 그 다음 만촌역 주변 그러다가 범어동 앞으로 5년 뒤 가장 핫한 지역 10년 뒤에 가장 핫한 지역,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호재들은 너무 많잖아요, 대구에. 그런데 돈이 딱 모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범어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5년 뒤에 가장 핫한 지역, 10년 뒤에 가장 핫한 지역은 어딜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성 알파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성 알파시티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IC를 끼고 이제 롯데가 개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미술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원도 들어옵니다. 법원도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성 알파시티 안에 들어오면 참 살기 좋겠다.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모든 관공서 이런 밀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밀집되고 나면 3호선이 연장 개통할 것이다. 추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용지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미술관에서 한번 서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번 서고 그 다음 롯데에서 한번 서겠죠. 그러면서 3호선 연장 개통이 고산역으로 들어오면 교통이 원역세권보다 더블 역세권이 되면 개발이 되겠다. 그런데 보면 구축들이 사실 이렇게 더 많이 오르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물론 가격은 오르겠죠. 그죠? 지하철이 원역세권보다는 더블 역세권이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개발이 되려고 시지 쪽을 보면 아파트들이 다들 좀 오래됐습니다. 보면 한 30년 정도 됐는데 20층짜리 아파트들로 포진이 되어 있죠. 고산역 주변이 개발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시지는 가격대가 조금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만촌동 또한 제일 핫하죠. 만촌동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0평대가 9억 8천, 거의 10억 정도 하니까.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고산역에서 한 정거장 더 가보면 어떨까? 고산역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유라역이 아니고 신기역이 더블 역세권 되겠죠. 더블 역세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두 군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던 고산역, 두 번째는 신기역 주변으로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결국은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려면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호재들은 분양하기에 너무 좋은 호재들이겠죠. 그리고 신기역에서 뭐 한두 코스만 더 가면 수성 알파시티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데 가격대가 얼마까지 가능할까? 한 1,500 정도까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가능할까? 이렇게 보시면 신기역 주변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장 핫한 지역을 제외한 5년 뒤, 10년 뒤에 핫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하철역으로 보면 고산역, 신기역을 공부해봐도 되겠다.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축이어도 오히려 새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이어도 투자 가치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해서 고산역, 신기역을 지금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고요. 또 호재가 서대구 KTX 역사가 있죠. 서대구 KTX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전철로 어디까지 가느냐, 국가 산단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타 면제되고 서대구 KTX 역사에서는 결론은 성서계대역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죠. 성서계대역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고 계명대역 더블 역세권이 되고 그 다음 설화명곡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블 역세권 되는 지역은 여기서도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죠. 계명대역, 두 번째는 설화명곡역.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설화명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다 보면 저는 오히려 계명대역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계명대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원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들은 평당 7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면 또 거기에서도 투자 가치성이 있지 않을까. 아파트가 물론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평균 매매가가 600 정도라면 새 아파트에 너무 많이 집중하셔서 오히려 소외되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성소도 크죠. 살기에도 괜찮고 편의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더블 역세권이 되면 개발이 어떻게 될까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년, 10년 뒤에 새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이면서 예를 들어서 성서 같은 경우 평당 800만 원 하는데 700만 원 하는데 아파트가 1억 5천입니다. 전세가율이 70%에서 80% 보면 5천만 원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10년 뒤에 더블 역세권이 되면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물론 새 아파트 좋지만 많은 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남들이 보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면 오래되었지만 거기에 또 기회가 있다 보여져서 저는 네 군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어떨까? 첫 번째가 고산역, 두 번째가 신기역, 세 번째가 계명대역, 네 번째가 설화명곡역입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구축 아파트들을 전세를 안고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꼭 아파트여야 될까? 주택이면 어떨까? 이런 데는 주택이 얼마 정도 할까? 더블 역세권이 되면 아파트 부지로 변경이 될까? 뭐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 받는 것보다는 불안한 마음. 우리가 새 아파트 받으면서도 지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 네 군데 중에서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찍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은 제 개인적이어서 저희 아리언 카페에 네이버 아리언 카페입니다. 그죠?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매일 1일 1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은 조금 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카페에서 또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